윤보석의 힐링 라디오 6가지 건강 비법 유기자연건강법 시청만 하면 100세까지 팔팔하게 병원 갈 일 없어. 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유기자연건강법. 오늘은 기관지 개통과 또 날씨가 많이 또 차가워지고 해서 감기가 많이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감기가 무엇보다 잘 관리하고 들지 않도록 하고 예방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기관지병, 감기, 그리고 그 기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기관지, 호흡기가 맞죠? 이쪽 코에서부터 코 안쪽 이 비강으로 해서 이 목으로 와서 이 호흡기, 이 폐 쪽으로 공기 흡입을 하면서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법과 그리고 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여기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지에 대해서 잠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우리 기관지 계통, 또 입에서 먹는 음식물 계통을 간단히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요 코에서 공기로 호흡해가지고 요 코 안쪽이 이렇게 안에는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해서 후두, 여기 있죠? 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이 이제 후두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음식이 일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하면 요 큰 관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져지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전부 공기 구멍입니다. 후두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후두가 요 앞으로 이렇게 와서 양쪽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관이라 그러고 이건 호두라 그러고 그 밑에 아래쪽에 가슴으로 들어가는 쪽 여기가 이제 기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쪽으로 요렇게 퍼지는 여기가 기관지라 그럽니다. 그 기관지에서부터 또 세 기관지라 그래서 각각 요렇게 가는 줄기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세 기관지 가는 기관지다 이겁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수만 개의 폐포라고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 주머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정맥에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기관으로 말하면 요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 각 기관지로서는 필터입니다. 필터에서 공기가 코를 통해서 요 비강을 통해서 이 후두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로 해서 세 기관지 가는 기관지 요 줄기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폐포라고 요게 다 폐포입니다. 요게 조그만한 폐포가 수만 개가 됩니다. 그 폐포에서 혈관 동맥과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좋은 영양소인 공기를 우리 음식을 섭취한, 이 입으로 들어간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하고 합쳐져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세포가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에서 들어와서 코 구멍으로 해서 비강이라 해서 콧구멍 안에 이런 큰 관이 여기가 꽤 넓습니다. 생각보다는 넓어요. 우리 그 안쪽 기관에서 이 전체니까 여기가 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두로 해서 후두로 해서 기관지로 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을 그러니까 요 기관 들어가기 전까지 후두까지를 잘 관리만 하면
감기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균을 박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또 점점점 그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되면 꽃피는 춘삼을, 봄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내부 안쪽을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쪽이요. 자, 보시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 코에서부터 요 안쪽에 아까 얘기 드렸죠. 비강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비강이 이렇게 넓어요. 안쪽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부터 음식물이, 요건 혀입니다. 혀를 그린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요로 해서 이제 음식물이 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요로 들어와서 이 앞쪽으로 해서, 후비루라 그래서 이, 후두관, 후두를 통해서, 기관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기관, 여기 지금 저 목젖이 있죠? 벌리면 요 안에 있는 요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목젖이 있는데, 요 목젖 요 아래까지, 여기서부터 요 기관을, 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잘 관리만 해줘도 감기, 세균, 바이러스를 거의 99%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요 기관을 아주 청결히 잘 관리만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요 목젖, 요 부분까지 여기를 잘만 관리해 주면 요 잎하고 여기만 이 부분만 잘 관리해 주면 세균 바이러스의 상당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 기관을 자세히 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코 안에서 기관지까지의 공기 통로입니다. 이건 아주 그 세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봤을 때 그 단면이 이렇게 됩니다. 단면도가 보면은 여기 지금 코죠. 코고 여기가 뭡니까? 비강입니다. 콧구멍 안에 있는 넓은 그 공간입니다. 거기를 비강이라고 그럽니다. 비강. 비강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강이 잘 청소만 돼도 요 부분을 잘 청소만 돼도 여기까지 청소만 돼도 바이러스 세균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예방법과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그 면역을 길러줘서 감기 바이러스나 혹은 또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콧구멍 여기서부터 콧구멍 안에 비강 이렇게 넓습니다. 비강에서부터 여기 목젖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만 잘 관리해줘도 입까지 포함했습니다. 입까지 포함해서 요 목젖 요 부분까지만 잘 관리를 해줘도 감기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관리하는 거는 지난번에는 해드렸지만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입에서부터 요 입안 요 전체,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부터 콧구멍 안쪽 비강에서부터 요 목젖 있는 요 부분을 아주 건강하게 관리만 잘해줘도 건강한 그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금물인데요. 요 소금물은 요게 한 350cc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0ml 그 조그만한 페트병 그 물보다 조금 적은데 여기다가 소금을 한 2숟가락 정도 진하게 타야 됩니다. 원래 0.9%만 돼도 이 물에
소금이 0.9%만 희석이 돼도 충분한데 보통 여기에다가 한 2숟가락 정도 좀 진하게 타는 겁니다. 그렇게 타고 꼭 타가지고 꼭 이걸 타가지고 화장실에 비치해서 내비뒀다가 외부에 갔다 오시면은 첫째,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랬죠, 제가. 외부에 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손을 씻는 거는 비누보다는 비누는 또 집어서 이렇게 또 비누 거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요. 요새는 편의점이나 혹은 또 마트에 가게 되면은 거품 비누 있죠. 요만한 통으로 나와 있는 거, 거품 비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품 비누는 싹 누르기만 하면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거 손을 씻고 거품 비누 가지고 손을 씻으시고 꼭 이 소금물을 타 놓으셨다가 손을 씻으시고 난 뒤에 이 소금물로 첫 번째는 가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글을 이렇게 해서 한 3-4번, 5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3회차. 이렇게 한 2-3회차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코에다, 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코에대로 들어 마십시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거북하실 수는 좀 있어요. 그러나 한 며칠 하게 되면 숙달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노출됐다 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시면 코가 막혀서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게 쉽사리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시게 되면 그게 이 입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진에서 보여드린 코로 들어 마시면 그 물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동적으로 돼요. 여기 물이 코로 들어온 물이 일로 넘어가지 못하게 요 망을 딱 막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여기 딱 막아요. 여기를. 기관지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기관지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요. 일로 들여 마신 물 자체가, 요 기관지가 요 앞쪽이잖아. 이 앞쪽으로 못 들어가게 여기를 딱 기관이 막습니다. 그 안쪽에, 그걸 막아요. 막기 때문에 절대 괜찮습니다. 또, 혹시라도 실수가 잘못돼서 요 기관지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능 자체로 딱 하고 그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도 먹다가 음식을 일로 먹다가 식도로 가다가 어떻게 기관지로 잘못 뭐가 들어가게 되면 칵 하고 말하자면 재채기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내뱉게 돼 있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여기 코로 들여 마시면 이 안쪽에 여기가 이 부분이 전부가 소독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비강, 이 콧구멍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넓은 이 부분이 전체가 소독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입으로 해서 가글을 해서 여기까지 다 소독이 됐죠. 입 안. 여기까지 소독이 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 들어 마셔서 이 부분이 전체가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근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많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동안 들여 마셨던 여러 가지 공기들이 이쪽에 점질액이라고 약간 콧물이라 그러냐? 내부에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 내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여기 콧구멍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일단 여기 들어와서 막혔다가 여기 보면 여기 한 3단계 정도로 요렇게 턱이 돼 있어요. 요 안쪽이 턱이 돼 있으면 요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한데 여기 보게 되면요. 요 하얗게 생긴 그림이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공기 들어가는 걸 화살표로 요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요렇게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언덕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 구조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걸리게, 이게 말하자면 막입니다. 일종의 막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그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바이러스가 이 폐 쪽으로 들어가서 이 폐 쪽으로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여기 폐 쪽으로 일로 들어가서 발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요 비강, 요 안쪽에 일단은 점착이 됩니다. 세균 바이러스가 그 안쪽에 점착이 돼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은 비강 내에, 여기에 후두나 비강 내에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혹시 걸려 보신 적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이게 목 감기에 걸려서 외부에 갔다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 있다 보면은 요 목이 뭔가 여기가 통증 같은 게 느껴지면서 입을 벌리고 안에 목젖 있는 데를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벌겋게 충혈 비슷한 벌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거기 머무는 기간이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주 많은 설명들을 했어요. 의사분들이 보통 이 비강하고 요 기간 내에 보통 3일, 어떤 그 의사는 한 4일까지 이 내부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2, 3일 내에 이 안에를 철저하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지난 2, 3년 전에 그 코로나 때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 자연건강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료나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는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고 외부에 나갔다 오게 되면 꼭 손을 씻으시고, 손을 씻고 나서는 아까 보여드렸더니 목에 이제 가글을 꼭 한 3번, 4번, 5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한 3번 이상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코로 소금물을 들이마셔서 이 비강 내에 후두 여기까지 아주 철저한 소독을 하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코 안에 어떤 분들은 건조해가지고 또 안에 코딱지가 자꾸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이 코딱지가 나온다는 거는 비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도 또 문제는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도시분들, 특별히 그 도시분들, 이 시골은 좀 덜한데 도시분들은 워낙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에 많이 걸리셔요. 비염에 많이 걸려서 계시기 때문에 이 비염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 말은요, 저는 실천적으로 제가 해보고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본 결과 육지 자연건강법만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20여 년 동안 체험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해가지고 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이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들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으로 꼭 코 안을 소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며칠 내로 이런 효과가 납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지금 하는 소금물 소독법도 좋고 전에 방송은 다 해드렸는데 프로폴리스 있죠. 프로폴리스를 이래 뽑는 거 스프레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그만합니다. 병이 아주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걸 요 코에다 대고 칙칙칙칙 오른쪽 왼쪽 칙칙칙 뿌리시고 앞쪽을 이렇게 좀 주물러서 전체적으로 비강 안쪽을 소독을 하시면 비강 안쪽입니다. 여기를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소독하게 되면은 프로폴리스도 엄청난
그 항산화작용, 항염증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요. 뭐, 부테요, 그것도 몇만 원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사지 마시고 아주 집에 있는 소금물 있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 소금물을 가지고 비강내 혹은 또요, 뭐, 쿠르드 전까지 입하고 소독을 소금물로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도시에 있는 분들, 공기 나쁜 데서 직장 생활 혹은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보면은 이 코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도 도시에서 한 55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방송 꼭 들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소금물로 코로 소독을 하라 하더라고 말씀드려서 많이 전파해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의사 대란으로 정말 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그걸 가지고 또 한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볼 작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연요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 국가 중국, 일본 그 외에 대만이고 전체 다른 그 동남아 국가들도 자연요법을 아주 칭송하고 장려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고 독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 자연요법을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그 집단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분업화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 일에 지압으로도 치유하는 지압 그것도 있었고 침술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자연요법으로 하는 그 방법들을 많이 도시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학 분업화 하고 나서부터는 전부 다가 없어졌습니다. 추수되어 장님들이 그 시술하는, 지압 시술하는 것까지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 지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저렇게 손을 놓고 환자가 병이 나서 죽는 지경에 와서 내모르겠다. 나는 이 돈만 벌어야 되겠다는 아주 나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자연요법을 방송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열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이런 자연요법을 가지고 근 20년 노력해서 정말로 제가 심장에다가 혹은 또 폐종양에다가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에다가 이명에다가 온갖 질병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저 고향 이 단양에 와서 자연요법으로 올해 19년 됐습니다. 오기 전까지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도 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정말 열을 올려가면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코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것은 꼭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정말 겨울로 들어둬서 어제 오늘 또 눈도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에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에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도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코로 마실 때 너무 세게 마시지 말고 요 소금물을 코 가차에 이렇게 들여대시고 들여 마시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비산이 그러니까 코 안으로 들어가면서 확 퍼지면서 코 전체가 소독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의 예방법과 그리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물을 코를 가차에 갖다 대시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여 마시세요. 그거는 이렇게요. 이렇게 사례가 들어도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코 안에 들어있던 모든 세균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쪽에, 코 안쪽 요 부분입니다. 지금 요 안쪽에 요 부분하고 아까 각을 했기 때문에 요 윗부분하고 이 부분 전체가 소독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도 그려서 보여드렸다시피 세균 바이러스는 세포막에 크게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균 바이러스는. 근데 하여간 그 하나의 입자는 이렇게 둥글든 모양이 막 이상하게 생겼던 그 외부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피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 단백질은 소금 염분이 닿게 되면은 삼투압 작용이라고 전에 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추, 김치 할 때 소금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배추 안에 들어있던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삼투압입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세포 자체에 물이 전부 빠져나와서 박살이 나서 그냥 죽습니다. 그 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 박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아주 눈이 너무 심할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치유하고 예방하고 완전히 거의 박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우리 몸에 모든 기생하는 세균 바이러스가 박멸이 됩니다. 입구부터, 이 전체 입구부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감기나 혹은 다른 그 바이러스에 열이 됐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강 내에 혹은 또 후두 이쪽에 항상 촉촉하게 점액질로 쳐져 있어야 감기 바이러스가 이 비강이나 혹은 또 후두 쪽으로 오면서 점착이 돼 있을 때 소금요법으로 박멸을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너무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C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 채소 종류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적당히 육류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이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꼭 운동을 하십시오. 특히 겨울에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방송에 다 말씀은 드렸는데 333요법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육기자연건강법 방송분을 잘 찾아보시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333요법이라고 하루 3번 식사하고 3분, 식사하고 30분 뒤에 3분씩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휴식도 되고 휴식도 되는 반면 우리는 이 에너지 대사를 충분히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잠은 아주 충분히 한 6,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주무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는 다 쌓이죠.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관계, 사업 관계, 혹은 또 가정 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적으로나 혹은 또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혹은 또 운동으로 요가라 그러나요? 약간 그런 요가 같은 그런 어떤 충분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자연요법으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전에도 이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생강하고 꿀, 마늘 요 3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인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은 생강, 꿀, 마늘 요걸 많이 잡수십시오. 차로도 많이 해서 드시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기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항상 머리맡에다가 요런 거 차를 요래 두시고
이런 차를 꼭 좀 드십시오. 저는 여긴 거실인데 여기도 항상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잠들러 들어갔을 때는 제가 머리맡에다 이걸 꼭 갖다 놓고 요게 보온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조그만한 걸. 그러면 여기다 해놨다가 이 차를, 목에 갈증이 난다든가 혹은 또 이랬을 때 안 나도 수시로 아주 따끈따끈하게 항상 유지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으시고 그래 드시고 충분한 관리를 하시면은 건강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감기 걸릴 때 좋은 음식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따뜻한 차, 요게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차를 드는데 꼭 이 캐모마일 이거, 안 사셔도 돼요. 생강이나 유자차 있죠. 혹은 유자가 있다면 유자차나 혹은 또 무를, 구입해서 무 말랭이를 잘게 썰어서 무 말랭이를 해놨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무 말랭이 말린 것을 볶아서 보관해 놨다가 그걸 따뜻한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아주 향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꿀이 정말로 건강에 좋습니다. 꿀을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드시고 따뜻한 물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절대 꿀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50도 이상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국이나 수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서양에서는 감기 걸렸을 때 야채하고 닭 있죠, 닭. 닭을 푹 구워가지고 닭 수프를 해서 서양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 석류, 과일 종류, 오렌지, 다 아시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특히 목감기가 걸렸을 때는, 배하고, 도라지하고 터덕을 푹 구워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수시로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도 이제 덜어 드시는데 몸에 좋게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리하고 호두 종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여기 2가지가 지금 있는데 요렇게 했다가 요런 아몬드라 그러죠. 아몬드를 요렇게 놨다가 한 몇 개씩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요거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수박이죠, 수박이요. 이게 수박씨입니다, 이게 수박씨. 수박씨를 놨다가, 수박씨를 여기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소금에다 살짝 묻혀서 넣으면 짭짤하면 먹기도 좋습니다. 사실 수박씨는 전에 언제 한번 수박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박을 잡수실 때 절대 씨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박씨가 제가 지금 먹는 수박씨가 엄청 몸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지, 오일 종류는 항균,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오일이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면은 몸에 건강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눈이 많이 쌓였고 점점 이제 영하로 내려가고 추워지는 정말로 겨울에 겨워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겨울을 잘 나시고 꽃피는 3월, 춘3월 좋은 거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연요법이 정말로 좋은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몸에 아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몸에 습관이 돼야 돼요. 그 버릇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자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잘 나시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6기 자연건강법,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심기, 열기. 이 6가지 건강법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활 하시고 하시는 사업, 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